환영합니다. 알까복가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surface입니다. 일단 발음 먼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sir가 빠진 상태면 face가 되죠. 앞에 sir란 접두사가 들어가면 surface, 그렇죠? surface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자, 어원적인 개념은 sir란 어근은 어원적으로 over의 개념, 그리고 face라고 하는 것은 side, 면이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sur이란 이 어근에 대해서는 바로 앞선 단어 타이틀 강의에 sour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리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over의 개념, 그것이 rise의 개념으로 가서 source라고 하는 이 어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ur이라는 어근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sur, 슈퍼란 의미로서의 어근에서 이 PE가 생략이 되고 쓰여진 것이다. 바로 이 슈퍼라고 하는 어근이요, 어원적으로 그대로 over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surface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면 이런 뜻이에요. 위쪽에, 평면의 위쪽에 있는 면. 그게 표면이잖아요. 외면. 이게 surf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면이라고 하는 side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도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한문으로는요 면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 면이 무슨 면자냐면요 얼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문으로 이것이 얼굴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얼굴이고 그것이 페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면이 안 선다,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쓰죠. 면이 안 선다, 체면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face라고 하는 것이 side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말로 면의 개념은 결국은 영어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럼 face의 개념을 먼저 한번 더 살펴보죠. face가 side. 그런데 이 face가 단독으로 얼굴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을 하는 접사로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side의 개념으로. 얼굴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이드의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접사로서도 사이드의 개념, 면의 개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보세요. by face라고 하는 것은 by는 to, 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by face는 뭐겠어요? 그렇죠. 양면이란 얘기예요. 두 면. 그렇죠. 양면. 자, 그 다음에 deface, d는 down. 그렇죠. 면을 깎아내린다는 개념이에요. 면을 깎아내린다, 이런 어원적인 개념을 지니면서 그렇죠, 이런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deface, 외관을 더럽히다, 면을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deface의 개념이에요. 얼굴을 못 뜨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efface, 이는 out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efface는 어떤 어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면을 out,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제하다,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erase란 단어, omit란 단어. 그렇죠? erase가 지운다는 개념이죠. 그 단어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efface, 삭제하다, 지우다, 이런 뜻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out의 개념을 가지고 쓴 efface가 아니라 아예 out 자체를 접두사로 처리를 시켜버렸죠. outface.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건 그대로 얼굴을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얼굴 앞으로 쭉 상대방하고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얼굴 앞쪽으로 쭉 상대방을 내밀어 오십시오. 상대방이 움찔하죠. 그래서 outface라고 하는 것은 노려보다 내지는 위협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달라지죠. 그렇죠? eface하고 outface는 노려보다 내지는 위협하다, blackmail, 그렇죠? threaten, 뭐 이런 의미로 outfac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outface는. 그렇죠? 자, preface, 발음 조심해야 돼요. preface 아니에요. surface처럼 preface란 발음입니다. pre는 before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앞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머리말이나 서두란 뜻이에요. 서두. 그렇죠? 머릿말이나 서두를 preface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interface가 뭐예요? inter는
into의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between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사이란 개념과 안쪽이란 개념 두 가지 다 쓰여져요. international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 간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interface라는 건 뭐겠어요? 사이에 있는 면이에요. 둘 사이에 있는 면. 그래서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경계면이란 뜻이에요. 둘의 경계면 내지는 그렇죠. 둘이 똑같이 쓰고 있는 공유 영역을 interface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계면 내지는 공유 영역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face라고 하는 이 어근이 side의 개념을 지닌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sir라고 하는 접수사 한번 봅시다. 자, surround 이미 나왔었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surroundings. 그렇죠? 환경이란 단어에서. round가 둥근 원이잖아요. 둥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urround의 개념은 둘러싸다, 애워싸다, 포위하다 다 가능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surrender. 자, render는 sur가 빠지는 render는 그냥 일반 어휘로서도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render는 give 준다는 말과 완벽히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render. 그러니까 give over의 뜻이에요. 이거 풀어내면 영영사전식으로 give over 뭐예요? 누군가에게 넘겨주다라는 뜻의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남에게 넘겨주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surrender 하면은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게 뭐예요? 남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넘겨주다 내지는 굴복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surplus. 플러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죠. 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over, 넘치게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내지는 여분이란 의미가 바로 surplus가 되는 거예요. survey. 자, 4번과 5번은 survey와 surveillance는 이건 룩의 개념, 워체 개념이고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미를 달리 쓰죠. survey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쭉 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survey는 뭐예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한번 쭉 본다. 개관한다는 말이고요. surveillance는 위에서 본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빠져요? 이것은 그렇죠. surveillance는 감시 내지는 감독한다는 의미로 빠지는 거예요. surveillance. 단어가 상당히 어렵죠. watch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rname. over, 위쪽이라는 것이. 자, 수평으로 가면 맨 앞이 그대로 세워버리면 맨 앞쪽에 있는 것이 맨 위쪽이 된다는 얘기죠. 맨 앞에 있는 이름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성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오버가 어디를 건너뛴다라고 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치 건너 이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원래 쓰는 이름이 아닌 한치 건너의 이름. 이 정도의 개념이 되면서 별명, 닉네임과 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surname. 그렇죠? 그 다음에 surpass. 자, pass는 지나치는 건데 over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상대방보다 over. 그렇죠? 더 넘어서 간다. 그래서 능가하다. surpass. 그렇죠? 능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의미도 가능한 거지만 결국은 능가한다는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rvival. 자, VIV로 연결되는 것은 life. 그렇죠? 생명 또는 live,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over라고 하는 것은 live over의 개념이거든요. 뭐뭇을 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넘어서 산다. 넘어산다. 죽어야 되는데 산다. 넘어서서 산다는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생존한다. 살아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survive는 누구누구보다 더 오래 살다. 동사로서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survive에 대해서도 나중에 타이틀로 자세한 설명이 됩니다. 비교급을 포함하는 특이한 어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survive. 자, 마지막 떠나보죠. surrealism이에요. realism은 현실주의죠. sur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over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surrealism은 뭐예요?
바로 초현실주의를 surrealis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단어 없어요. 현실주의를 영어로 쓸 때는 surrealism 이 단어만 보통 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초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럼 초현실주의자, surrealist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surrealism 잘 정리해 두십시오. 초현실주의. 자, 그래서 surface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오는 어근인 face와 sur이라는 어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surface의 동의어 몇 가지만 살펴보죠. 자, surface의 동의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먼저 surface의 동의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말. 이 단어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표면이라는 말로 써. 그래서 face라고 하는 이 어휘를 그대로 그냥 써버립니다. 얼굴이란 말로 되겠지만 어떤 표면도 다 face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전 찾으면 1번이 아니라 저 밑에 2번, 3번, 4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exterior. exterior 하면은 외부란 뜻이에요. 외관, 외면. 그렇죠. exterior.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interior. 내부란 얘기예요. interior. 그렇죠? x는 out이고 e는 안의 개념이죠. 자, interior. interior를 우리나라식의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interior. 이해가 되시죠? interior. 내부 장식하는 걸 interio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exterior가 되는 거예요. exterior.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외관해서 outside, 바깥쪽 면. 그냥 그대로 의미가 나오죠. 그죠? outside, 바깥면, 외면, 외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그렇죠. appearance란 단어까지 정리를 드립니다. 자, appearance 하면 외모란 뜻이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appear, 바깥에 보여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appear가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appearance라고 하는데 바깥에 보여지는 면, 표면이나 외면도 appearance란 말로 쓰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surface의 동의어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파생어와 중요어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파생어와 중요어구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대지의 내지는 지대공의, 지대수중의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많이 쓰죠.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surface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그럼 지대지 미사일 할 때 지대지의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지대지의 이런 뜻이에요. surface to surface. 그렇죠. 땅 표면에서 땅 표면으로, 이게 지대지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땅지자예요. 땅에서 땅으로, 이게 지대지라는 뜻이거든요. 지대공하면 땅에서 공중으로, 지대수중하면은 땅에서 물속으로,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missiles, 그렇죠. 미사일만 집어넣으면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지대공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surface to air. 이러면 지대공이 됩니다. 지대공. 자, 그러면 지대 수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칸이 조금 작아서 여기는 조금 그러네요.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처리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surface to on the water. 그렇죠? 물속 이런 얘기죠. 물 밑 on the water. 지대공의 지대지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그럼 다른 표현도 있느냐는 얘기죠. 있어요. surface를 쓰질 않고요. 그냥 그대로 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렇죠? ground to ground. 이러면 지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ground to air 그러면 지대공이 되고요. 지대수중 그러면 이건 ground to
under만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ground to under. 그렇죠? 보통 지대지, 지대공을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ground to ground, ground to air 내지는 surface to surface, surface to air 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rface structure 맨 표면 위에 보이는 구조란 뜻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문법 용어예요. 영문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문법이 가장 최근 문법이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건 스쿨 그래머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죠. 라틴 문법을 이야기하고요. 문법이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이 변형 생성 문법까지 왔는데 변형 생성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장 그 속에 다른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심층 구조가 되는 거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그냥 구조다라고 해서 이 문법 용어로 표층 구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층 구조라고 번역을 줍니다. 자, 이것은 뭐 영어를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알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영어를 강의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 단어까지도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surface structure, 표층 구조, 뭐 표면 구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 뭐 표면은 지금 나왔으니까 당연히 surface를 쓸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장력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죠. 장력이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텐션이죠. 텐션. 그렇죠? surface tension. 이것을 표면 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surface right. 뭘까요, 이게? 표면에 있는 권리란 뜻인데 여기 right 명사로서 권리란 뜻으로 갈 건데 표면에 있는 권리. 자,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럼 공인중개사 그 민법 보다 보면은 부동산 관련법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바로 이건 뭐예요? 바로 지상권을 surface right라고 합니다. 지상권.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도 민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아마 부동산 쪽 관련되시는 분들은 아마 민법을 통해서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을 영어로 surface right라고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가 하도 많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한번 요 단어도 한번 제가 일부러 빼서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면상 겉보기에는 그러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개를 드립니다. 표면상 겉보기에는 surface를 이용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on the surface 표면상으로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빈도수가 높겠죠? 당연히 많이 쓰여지는 편이고요. 자, 동의어로서 지금 3개 정도만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externally, external, 외부의 이런 뜻이거든요. external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apparently라고 하는다. apparent 하면 분명한의 뜻도 있지만 겉보기의란 뜻으로도 쓰여져요. 요 apparent에 대해서도 이 PAR이라는 어근 때문에 다시 타이틀로 뒤에 가서 강의가 됩니다. 그때도 자세한 얘기는 하고요. 겉보기에 이런 말로도 apparent가 가능해요. 분명이란 말도 가능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 뭐 겉에서 보여지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겉보기란 말도 가능하지만 분명하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렇죠. seemingly라고 하는 단어 있죠. seemingly. 겉보기에는 이란 말로써 자, 그래서 externally, apparently, seemingly 정도. 물론 outwardly 바깥쪽으로 하는 말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다른 표현도 이 appearance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in appearance 이런 표현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그냥 접어두고요. 요 정도. 그렇죠. on the surface, externally, apparently, seemingly 뭐 요 정도로 동의어 정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surface에 관한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